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의 트루 프라미스 3 작전은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이스라엘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텔 아비브가 호기롭게 시작한 라이징 라이언의 사자는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파타원과 세질 미사일에 이어 테헤란은 이스라엘 전역에 집속탄으로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간인 피해를 노리고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아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탄을 흩뿌리는 집속탄은 파괴 범위가 넓고 불발탄도 오래 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가자 지구나 레바논에 집속탄을 사용했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모두 2008년 집속탄 금지 국제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남부도시 베르쉐바를 다시 탄도미사일로 강타했습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형병원 소로카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인도적 만행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란은 병원이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베르쉐바는 이스라엘의 기술,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산업 연구 개발의 중심지입니다. 이란은 베르쉐바의 가브얌 네게브 기술단지를 파괴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도 이란 미사일이 연이틀 베르쉐바를 강타해 건물이 부서지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져 생긴 분화구가 꽤 깊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증권 거래소가 있는 금융센터는 심각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파괴할 것이며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보도인데 네타냐후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이즈만 연구센터도 폭격을 가해 증발시켰습니다. 심장 조직세포와 DNA 샘플까지 모두 불탔습니다. 여기에는 45개 실험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생명, 유전자 공학을 포함해 화생 방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심 인프라만 골라 철저하게 부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는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안 나오던 랍스터 특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환장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보통 병사들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배치되기 직전 잘 먹으라고 특식을 제공합니다. 고아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주는 짜장면에 해당합니다. 별로 좋은 조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부셰로 원전을 때릴지도 관심사입니다. 러시아는 부셰로 원전에 러시아 기술진이 있다면서 여기는 공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니 분쟁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셰르에서는 러시아 기술자 200명 정도가 추가로 2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나서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로사톰의 수장 리하체프는 일단 기술진 일부를 대피시켰다면서 여기가 공격받으면 제2의 체르노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란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핵심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특히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독일 기업들이 처음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 로사톰이 인수하면서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이 발전소의 첫 번째 원자로는 2011년에 가동됐으며 올해 초 테헤란은 2호기와 3호기 건설이 17%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러시아 전문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레빗은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근거해 트럼프가 앞으로 2주 안에 갈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이란 간의 서신 왕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서신 왕래가 직접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중개자를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도 이란 핵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 핵설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뭘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협상을 원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의 정치 경력 내내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2주라는 기간을 반복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대략 2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2주가 애매한 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간의 측정 단위라기보다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2주는 뭔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모두 존재하는데 뭔가를 미루는 동시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며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 단위라고 했습니다. 시간 순서와는 전혀 무관하고 단순히 나중을 의미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나중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면서 2주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공격 여부를 두고 크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위험은 없다고 보고한 D&I 국장 털시 가바드를 꼴보기 싫다고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익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맞득치 않아 합니다. TV쇼에나 맞는 인물로 귀 기울일 만한 밀리터리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D&I 수장이나 국방장관이 현재 백악관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밖에 정통 마가파인 머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 스티브 배넌, 터커 칼슨 등도 미국의 이란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개입에 찬성하는 여론도 16%에 불과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